안녕하세요. 맛있는 동물병원 산책 맛동산의 김수의사입니다. 강아지나 고양이의 눈에 문제가 생겨서 병원에 내원하시는 경우가 간혹 있죠. 전화로도 많은 문의가 들어옵니다. 눈물량이 많아지거나 갑자기 눈곱이 많이 끼거나 눈을 심하게 깜빡거리거나 눈을 잘 못 뜨고 있다든가 눈에 충혈이 있는 것 같은 그런 외형적인 이상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고요. 갑자기 부딪힌다든가 사물을 잘 인지하지 못하는 것 같은 행동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대부분의 보호자분들이 병원에 내원하시거나 또는 전화를 주시게 되는데요. 내원하시게 되면 필요에 따라 검안검사, 형광염색, 눈물량 검사 등을 통해서 안과 관련 질환이 맞는지 또는 안과 관련 질환이 맞다면 어떠한 안과 질환이 있는지 판단하게 됩니다. 전화를 주셔서 증상을 설명해 주시고 문의를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같은 증상이라고 하더라도 전혀 다른 질병인 경우가 많이 있고요. 또 증상이 비슷하더라도 처치하는 약이나 종류가 전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내원을 해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강아지와 고양이의 눈이 아픈 경우에 동물 약국에 가셔서 안약을 처방받아서 적용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정말 그러면 안 되겠지만 집에 있는 본인의 안약을 강아지들에게 적용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경우는 보기가 엄청나게 많은 문제를 찍어서 맞추는 것과 같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정말 운이 좋아서 그 문제의 답을 잘 찍어서 안약이 효과가 있다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치료 시기가 늦거나 또는 더 심한 상태로 내원하게 돼서 치료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볍게 보이는 안과 질환이라고 하더라도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병원에 내원하시는 게 필요하겠죠. 가까운 병원에서나 다니시던 병원에서 안과 관련 질환으로 치료를 받게 되시면 보통 내복약과 함께 안약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안약만 처방해 주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질병의 종류나 상태에 따라 안약이 여러 개일 수도 있고 또는 안약과 안연고가 함께 나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요즘은 대부분의 원장님들이나 선생님들께서 설명을 잘 해주시기 때문에 안약과 안연고에 대한 설명을 잘 듣고 오시는 편이긴 한데요. 하지만 바쁘고 정신없는 와중에 또 우리 아이가 눈이 아파 보여서 너무 마음이 안 좋은 와중에 설명을 듣게 된다면 간혹가다 들은 설명을 잘 기억하지 못하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안약을 잘 넣어주시면 일주일 갈 질환이 2, 3일 만에 많이 좋아지기도 하고요. 반대로 안약을 잘 넣어주지 못하게 되시면 일주일 갈 질환이 2주가 가기도 하고 3주가 가기도 하고 잘 낫지 않아서 또 다른 처치를 해야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안약 넣기 어떤 방법이 좋고 어떤 주의사항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이의 경우는 먼저 발톱 손질이 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발톱 손질이 되어 있지 않을 경우 의도치 않게 손을 다치실 수도 있어서 권장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무능 강아지라면 머즐, 입마개를 착용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호자분의 손을 씻습니다. 손으로 안약통에 팁을 만지는 일은 없어야겠지만 의도치 않게 만질 수도 있고 강아지나 고양이의 안검, 눈꺼풀을 만져야 하므로 손을 씻습니다. 강아지나 고양이를 가볍게 보정합니다. 보정 시 동물의 뒤에서 하는 것을 선호하시는 선생님도 계시고 앞에서 하는 것을 선호하시는 분도 계신데 저는 앞에서 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얼굴을 보면서 대처하기가 쉽고 기르던 동물들은 보호자의 얼굴을 통해 안심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보정 시 동물이 다소 산만하고 움직임이 많은 아이라면 좁고 높은 곳에 올리시면 움직임에 제한을 둬서 조금 수월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보정 시 뒤를 막아주는 보조자가 있다면 더 쉽습니다. 사람이나 동물은 눈앞에 어떠한 물체가 오는 것을 반사적으로 거부하기가 쉽습니다. 눈을 감거나 고개를 돌리거나 손이나 발을 들어 막게 됩니다. 시야의 바깥에서 안약병이 접근하게 되면 이러한 과정 중에 안약 적용을 실패하거나 안약의 팁에 접촉되어 안약이 오염될 수 있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한 손은 강아지나 고양이의 얼굴을 부드럽게 잡고 다른 손으로 안약병을 잡습니다. 병을 잡은 손을 머리 뒤쪽에 위치시킵니다. 머리 뒤쪽으로 약을 잡는 것은 제가 선호하는 방식입니다. 얼굴을 잡고 있는 손이나 안약병을 잡고 있는 손 중 더 자유롭고 편안한 손으로 강아지 또는 고양이의 윗 눈꺼풀을 살짝 당겨 흰자위가 노출되게 합니다. 안약이 잘 들어가지 않았다면 한 번 더 시도하고 잘 들어갔다면 여러 방울을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한 방울이면 충분한 양이 들어가고 3-4방울을 넣어도 어차피 나머지는 다 흐르게 됩니다. 단기간에 치료가 끝난다면 괜찮겠지만 장기적으로 치료가 될 경우 안약의 추가 처방 비용이 발생하겠죠.
안약통에 팁이 눈이 닿지 않게 주의해주세요. 안약이 오염되거나 눈을 다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안약이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눈을 감게 됩니다. 고개를 살짝 잡은 채로 잠시 기다려줍니다. 모두 마쳤으면 보상을 해줍니다. 안약 적용 후 눈을 많이 비비려고 하는 경우는 엘리자베스 칼라를 착용해 주셔야 합니다. 안구를 다치는 2차적인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약의 적용 방법 잘 보셨나요? 안약을 쓰면서 설명드린 것 외에 주의사항을 5가지 정도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안약이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일 때. 안약이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일 경우는 처방받은 병원에서 지정해 주신 순서대로 넣어 주시고요. 안약과 안약 사이의 적용 시간을 5분에서 10분 정도를 띄워 주셔야 합니다. 첫 번째 안약을 넣고 두 번째 안약을 바로 넣을 경우에는 첫 번째 안약이 거의 대부분 씻겨 나가게 되고요. 따라서 효과를 보지 못하겠죠. 또한 첫 번째와 두 번째 안약이 섞이게 되면서 의도치 않은 반응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안약의 보관 방법입니다. 안약은 처방받은 병원의 지도에 따라 실온인지 냉장인지 결정하게 됩니다. 냉장되어 있던 안약을 바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강아지나 고양이가 놀라기도 하고요. 안약을 적용하는 것에 안 좋은 기억을 가질 수 있으니까 손으로 가볍게 잠깐 잡고 계시거나 실온에 잠깐 두셨다가 사용하시면 강아지나 고양이가 조금 덜 놀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안약의 적용 횟수. 안약의 적용 횟수는 안약의 종류와 아이의 상태에 따라 다 다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처방받은 병원에서 지정한 횟수를 사용해 주세요. 네 번째, 안약 중에는 일부 흔들어 사용해야 되는 안약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흔들어 써야 하는 안약의 경우에는 사용 직전에 가볍게 흔들어서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안약의 유통기한인데요. 보통 처방받은 안약을 개봉하셨을 경우에는 안약의 종류나 성상에 상관없이 1개월 정도를 유통기한으로 보게 됩니다. 그 이상이 지난 안약은 안약이 남았더라도 폐기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주의사항까지 잘 보셨나요? 저는 안과 질환의 치료의 반은 정확한 진단이라고 생각하고요. 안약의 적용이 나머지 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진단은 저희에게 맡겨주시고요. 올바른 안약 사용으로 우리 아이들이 잘 나을 수 있게 나머지 반을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